안녕하세요.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.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토트넘 게시판에 이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토트넘에서 머물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심지어 다른 클럽으로 가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근데 이 기사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, 손흥민 선수도 이런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정말 좋은 클럽을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자, 기사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트넘의 드라구신이 더 이상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다른 클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라두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경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러면서 벤치에만 앉아 있으면은 토트넘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. 자, 헤드라인에는 뭐 벤치에만 앉아 있으면 뭐 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좀 낚였나 싶기도 한데, 여하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제노아의 센터백이 토트넘에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오게 되었죠. 토트넘에 오게 됐고,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2,600만 파운드, 뭐 3천만 유로 정도 되는 그 정도 금액을 라두 드라구신을 영입하는 데 썼다. 이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 또 관심이 있었고, 나폴리도 드라구신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이 두 팀을 물리치고 토트넘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. 라두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선택을 하게 된 건데,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의 선발 경기밖에 치르지 못한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아예 쓰여지지 않은 교체로 5경기 연속 벤치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라두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. 딱 봐도 뭔가 좀 기가 세 보이는 사람이죠. 이 마네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, 차라리 나폴리로 가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살펴보면은 철저하게, 아주 철저하게 선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은, 자, 나폴리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뻔했다. 게다가 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좀 더 좋죠. 선샤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, 런던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날씨가 좋겠지만, 여튼 뭐 그게 그의 선택이었으니까라고 이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마네아 이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, 지금 라두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어쨌건 두 명의 중요한 선수들이 자신보다 조금 더 높은 순위에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뭐 반더벤 그리고 로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. 그리고 조만간 그 역시 이제 뛸 공간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전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자, 이 코치가 3명의 수비를 두고서, 그러니까 3백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고, 그리고 그가 뭐 잘 알겠지만, 하지만 토트넘은 요즘에 골을 너무 많이 실점하고 있다. 차라리 3명을 뛰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3백을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없죠. 사실상 뭐 완전 같은 전술로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, 뭐 상대방에 따라서 뭐 2백, 3백, 투백이 아니죠. 4백을 쓰고 뭐 3백을 쓰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냐? 2명의 센터백, 3명의 센터백을 뭐 돌려쓰기 한 그런 경험이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3백을 뛰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어떤 조언, 완벽하게 이 선수의 편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. 왜냐면은 3백을 쓴다면은 드라구신이 이제 선발로 출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, 이 마누아 에이전트가 얼마나 지금 이 드라고신을 위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. 게다가 이런 이야기 하죠. 토트넘이 요즘에 세트피스 실점 엄청나게 많이 하던데 드라고신이 엄청 도움이 될 거다. 왜냐면 드라고신이 공중볼을 워낙 잘 다루기 때문에 제노아에서 걔가 얼마나 많이 헤딩을 잘했었는데,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담당하고 있는 선수가 선발로 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거죠. 마네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나폴리가 좀 좋았을 텐데, 그러니까 뭐 바이에른과 토트넘이 없었더라면 나폴리로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더라면 벤치에서 앉아있진 않았을 텐데, 사실 김민재 선수의 이 공백으로 인해서 나폴리가 완전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는 요즘 상황인데, 그런 상황에서 드라구신이 갔으면 영웅으로 등장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,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
그러면서 라도 드라고신이 만약에 이제 계속 뛰지 못하게 되면은 그럼 좀 다른 방안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. 물론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영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어디 떠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에이전트 스스로도 당장 뭐 드라고신이 떠나네 마네라는 이야기를 할 타이밍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? 구단 측이 불편하게.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이 구단 측이 조금 더 봐달라. 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. 자, 바이에른이랑 토트넘이 없었더라면 나폴리로 갔을 것이다.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토트넘의 심기를 건드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른 센터백들의 어떤 대안으로만 이제 고려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는 그냥 벤치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토트넘을 떠나야 할 때다.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토트넘 팬들은 당연히 이제 좀 불쾌하죠. 물론 이제 이해하는 팬들도 있습니다. 뭐 헤드라인이 아주 뭐 삐까뻔쩍한데 그런데 이제 이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계속 사용되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다. 이건 뭐 당연한 거다.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I actually don't think the agent's words are really unreasonable. 그러니까 완전 뭐 그 상식 밖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. It would be nicer if he wasn't mouthing off all the time.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짓거려대지 않으면 좀 더 나을 텐데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 에이전트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굉장히 거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이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에 있는데 이게 드라고신이었을 수 있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. 야, 다이어는 선발인데 드라고신은 벤치다. 이런 게 이제 좀 기가 막힐 수 있죠. 야, 이 에이전트 역시 내가 문제일 줄 알았다.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다. 야, 후견 편파.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 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끔 좀 실수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이전트에게 좀 설득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에버튼전 같은 경우에 이제 공중볼이 정말 좋은 강점이라면은 에버튼전에 출전해가지고 뭔가 공중볼로 인한 위협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가장 아쉬운 거는 이 드라고시인의 에이전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약간 좀 도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. 아니 에이전트의 역할이 뭡니까? 자신의 선수가 최대한 잘 뛸 수 있게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고 그거를 이제 뭐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뭐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가 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게 또 조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손흥민 선수도 만약에 이런 에이전트가 예전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? 물론 이것보다 약간 더 침착한 에이전트면 좋긴 하겠지만 2019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에이전트사에 이제 결별을 통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게 꽤 예전 일죠. 2019년이면. 그러면서 이제 그 이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 측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축구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그 외의 일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이전트에게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축구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는 뭔가 좀 괴롭히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 같지 않나요? 나 이거 축구만 할 수 있게 해줘. 아니 야 진짜 그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었거든요. 2019년이면은 어느 시기냐면은 요 시기입니다. 요 시기.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첫 번째로 치솟았을 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어떤 그 체제 안에서 데스크 라인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몸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을 때 특히 이 전에는 거의 뭐 수직 상승하다시피 했습니다.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에이전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질 이후에 뭐 감독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문제도 있고 하면서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 이제 지금 또 떨어지고 있죠. 나이가 또 들어감에 따라서 몸값의 하락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가장 좋을 때 에이전트와의 불화가 생겼다. 이게 이제 문제죠. 그리고 사실은 이때 당시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좋은 에이전트를 데리고 있었고 좋은 어떤 오퍼들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맨시티, 리버풀, 뭐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의 손흥민 선수가 지금 속해 있을 확률 다분하죠. 다분한데 근데 이 상황 가운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.
뭐 다양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좋은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그러면 지금은 완전 다른 그 평행 세계에서의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명문팀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한 선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2019년부터 2024년까지면은 뭐 5개의 시즌이 지나가고 있고 그렇게 5개의 시즌에는 뭐 시즌당 서너 개의 어떤 대회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15개에서 20번의 어떤 트로피 기회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토트넘과 함께 쭉 함께 하면서 이렇게 이 하강 곡선이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 속상할 수밖에 없죠. 물론 요즘에 이제 이런 속상함을 반영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어디 이적한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일부 유튜브에서 나옵니다만 뭐 믿을 만한 소식은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께 또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다면은 다양한 외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라두 드라고신의 이 에이전트의 모습 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